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교수로 계신 정석 교수님께서 위대한 도전, 기계공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정석입니다. 네, 제 이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를 가는 이름일 텐데 저희 가명은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특별히 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기계공학의 정석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들을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MIT에서 한 연구원을 몇 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저희 코스닥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경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 같은데 SK나 SK텔레콤에 지금 고문으로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고대에 들어온 지 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교수를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 기계공학 하시면은 그냥 주로 자동차나 로봇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저는 작은 기계 만드는 게 제 할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격이 많이 소심해요. 그래서 작은 기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기계공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하면은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계공학 중에서 한 요 정도 부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계공학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기계공학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계공학의 극히 일부, 요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기계공학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한 3박 4일 해도 여러분한테 기계공학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한 요 정도만 배우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 조 단테의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1987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작게 이렇게 초소형 로봇 같은 게 나와가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이게 적혈구예요. 그래서 막 화질도 안 좋죠. 이 화질도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막 이렇게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고 무슨 암세포를 잡아라 저기 백혈구가 도망간다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작은 기계,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좀 작은 기계 같은 걸 하면 좋겠다. 지금 막 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원 가서 했던 게 초소형 작동형 내시경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연구진에 개발했던 캡슐형 내시경입니다. 알약처럼 먹어서 몸 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성냥개비거든요. 성냥개비 이따만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진짜 조그만한 성냥개비니까 한 3mm 정도 되는 조그만한 카세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몸에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물에 넣고 근데 이건 창피하니까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쥐가 어떻게 어두운 동굴에서 벌레를 잡는지 아시죠? 이렇게 그게 바로 초음파잖아요. 그래서 박쥐는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먹이를 찾거든요. 수면에도 부딪히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애기들을 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쏘고 그게 이제 반사돼서 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엄마 뱃속에 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가락이 꼼지락대는지 그런 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무당벌레만하게 만들었어요. 무당벌레가 이만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조그마한 1.5mm 정도 되게 초음파 스캐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런 걸 만들었으니 얼마나 성격이 쪼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을 안 하시면 제가 완전 삐져요. 그래서 내가 나오네.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막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혈관을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속에서 혈관 같은 게 있으면은 동맥경화 같은 게 걸리면 혈관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혈관 같은 거 보면서 아 여기가 동맥경화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돼지를 잡았죠. 내시경이 이제 이런 걸 개발한 게 야 돼지 몸속에서 진짜 작동을 하고 혈관을 막 비집고 들어 이게 지금 조종기 잡고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막 진짜 작동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어떻게 상용화 할 거냐 막 그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저는 약간 테마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두증이에요. 하이드로세팔러스라는 병인데 이 수두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여기 보면은 그 작은 물이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그 뇌척수액이라는 물이에요. 그래서 뇌척수액에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면은 요 머리에 그 뭐 압력 같은 것도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왜냐면은 물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갈 데가 없잖아. 물은 계속 나오는데 뭐 눈으로 나오겠어요 그 물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팽창해 머리가. 그래서 스컬이 약하기 때문에 스컬이 팽창해 버리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게 하이드로세팔러스라는 병인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빨대를 딱 꼽아갖고 그러니까 의료용 빨대를 여기다 딱 꼽아갖고 뽁뽁뽁 물을 빨아내요.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밸브를 만들었어요. 조그만한 이게 성냥개비 제 이 성냥개비 되게 좋아해요. 색깔이 이뻐서. 그래서 성냥개비 뇌척수액 션트 밸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탕탕 눌러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파트들 아까 여기 성냥개비에서 이렇게 요만하죠. 성냥개비가 요만한 조그만한 밸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요 뇌에다가 달아요. 빨대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해서 그 복강으로 빼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렇게 꼭꼭 눌러야 돼 이렇게 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기름 뽑듯이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뻑뻑 누르면은 정말 그렇게 치료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뻑뻑 누르면은 물이 좀 나와서 어우 시원해 이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브가 한 서울대병원만 해도 1년에 몇백 건씩 계속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는 기계과를 왔지만 사실은 기계과를 온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기계과를 왔지만 사실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다지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고 로봇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주로 메디컬, 의료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봇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사람들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아픔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몸의 일부를 로봇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엑소스켈레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로봇이죠. 입는 로봇. 이렇게 로봇을 입으면 이렇게 힘이 이제 더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실제로 못 들지만 이 엑소스켈레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고 굉장히 정밀한 그런 동작들도 할 수가 있어요. 시계가 없구나. 그래도 이렇게 정밀한 동작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엑소스켈레톤 같은 것들로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인핸스가 되는 것들이 되게 요즘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요 분이 MIT의 휴 헐 교수예요. MIT 미디어랩의 휴 헐 교수인데 요 분이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족은 왜냐면 자기가 쓸 건데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 사람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바지를 올려서 그렇지 바지를 내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의족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서 그렇지 사실은 바지를 덮고 있으면은 아무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에요. 이런 미싱 파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계공학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MIT의 그 미디어랩의 휴어 교수가 자기 다리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 애는 그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인공심장 가지고 이제 서플을 하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죠. 그때 사용되었던 게 인공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이 인공심장 같은 거를 달고 막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배터리 문제가 커요. 왜냐면 전기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배터리를 막 떠는 거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게 플러그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생명을 살릴 정도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을 했던 한국형 인공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90년대 후반에 우리 이미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인공심장이 없냐? 있어요. 아직 달고 다니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병원에서 긴급할 때 그 급한 수술이 있는데 심장이 조금 늦게 올 때 그럴 때 인공심장 달아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랑은 상관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심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수혜받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판막 같은 거는 그 굉장히 이식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되게 잘 돼 있죠.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요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주로 의공학을 많이 하다가 야 이건 좀 재미가 없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멀쩡한 돼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쥐를 많이 잡거든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도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쥐한테 먼저 발라보고 원숭이한테 발라보고 동물 실험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동물 실험은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물 실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럼 실제로 우리 사람 세포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정말로 조직처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조그만한 3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을 현재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안전하다. 저희 아들인데 애가 만져도 되고 입에 물어도 되고 굉장히 안전하고요.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혈관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디바이스 안에 혈관을 만들어서 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뇌세포예요. 뇌의 어떤 티슈예요. 그래서 뇌의 어떤 특정한 티슈들을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라던가 다양한 뇌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때 쥐를 잡지 않고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쥐를 잡지 않아도 야 이게 약효가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심장이에요. 저희가 아까 그 디바이스에서 해서 지금 세포를 심장 세포를 키워갖고 막 오랫동안 배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심장처럼 비팅을 해요. 이렇게 두근두근 비팅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저기 나왔어요. YTN에서 나온 거.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네.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도 박수 한번,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액면가가 너무 어리게 생겨갖고, 쟤는 조교가 맞나 그런 경우인데, 저 교수 맞고요. 그 다음에 되게 괜찮아요. 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도 잘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기계공학과를 오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러 왔잖아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기계공학을 갈지 산업공학과를 갈지 재료과를 갈지 의대를 갈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리드는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어느 분야를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냐. 가볍고 튼튼한 구조물이 없을까? 이런 필요를 명확하게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허니컴 같은 건 잘 아시죠? 벌집 모양 같은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벌집 모양 갖고 비행기도 만들지만 이런 식으로 타이어 바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집 모양 갖고 타이어 바퀴를 만들면 안 터지겠죠? 근데 이게 비싸서 아직은 군용으로밖에 못 쓰는데 뭐 절대 터지지 않고 굉장히 험난한 그런 환경들을 잘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연에서 얻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은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여행하고 싶다. 그런 필요는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렇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여행하면 뭐 하겠어요?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학교 말고 근데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여행하는 필요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요게 이제 사막의 텀블위드라는 식물이에요. 이건 실제 식물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아리조나 같은 데 사막을 가면 이런 식물들이 무지하게 돌아다녀요. 왜요? 왜? 막 바람이 부니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화성 탐사할 때 맞잖아요. 화성 탐사할 때는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멀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성 탐사선이 이 텀블위드를 응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멀리 동안 크레이터 같은 것들을 돌아다니고 뭐 바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영역을 익스플로어 하겠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기계공학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물론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자동차로는 여러분들이 험한 곳을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우둘투둘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뭐 못 가잖아? 벌써 못 가고 있네요. 근데 이런 벌레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뒤에 뻘뻘거리면서 절대 안 넘어진다고요. 바퀴벌레 넘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바퀴벌레가 지가 넘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구조 자체가 안정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게 그 한국인 김상배, 지금 MIT의 김상배 교수님이 만든 바퀴벌레 로봇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플한 구조를 이용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피스톤으로 되어 있는 다리 6개를 붙여놨을 뿐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무를 이용해서 링크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인데 얘네들이 앞으로 막 가요. 앞으로 막 가고 넘어지지도 않아. 뭐 툭툭 쳐도 안 넘어져요. 사실 자동차는 이러면 끝났죠.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데를 잘 간다고요. 그러니까 험난한 곳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니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솔루션을 자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로봇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아야 왜 웃어? 안정됐다니까. 좀 그렇죠. 예, 이게 웃긴 건 인정해. 나도 인정. 예. 근데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그거 봐. 요즘 진짜 사나이인가? 뭐 그런 거 텔레비에서 군대 체험 하면은 이렇게 배낭 굉장히 큰 거 매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다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군인들은 총만 들고 걸어가는 거야. 아니면 누가 다쳤어. 그러면은 걔를 여기다 싣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군인들이 실제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동차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자동차로는 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다리를 양쪽으로 붙여놨더니 절대 넘어지지 않고 왜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귀엽죠. 웃기고 잘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대 기계공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봐도 웃긴다. 일단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지만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동차로는 벽을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하지만 도마뱀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도마뱀들은 벽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요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요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레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마뱀이 생각해봐요. 발이 끈끈하겠어요? 안 끈끈하겠어요?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안 끈끈하면 어떻게 벽에 붙어 있어? 안 끈끈하면 벽에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끈끈해요? 끈끈하면 벽을 어떻게 손을 떼? 그죠? 맞잖아. 이게 자연의 신비예요.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예요. 이거 아무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뱀이 미끄러워요? 뱀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이렇게 밀어요? 앞으로 움직여? 여러분 얼음에서 앞으로 가는 게 쉬워? 안 쉽잖아요. 근데 뱀이 안 미끄러우면 또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뱀은 미끄럽지도 않고 안 미끄럽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도마뱀도 발바닥이 끈끈하지만 또 끈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끈끈해야 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끈끈해야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거냐. 사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과 기계공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발바닥을 확대를 해보면 털이 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지문처럼 있고 그 안에 털이 나 있죠? 그 털을 보면은 또 털이 나 있어요. 아까 여기 털이죠, 이 털. 이 털 위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럼 털 위에 또 털이 나 있구나. 여기 또 보면은 그 위에 또 털이 나 있어요. 여기 보이죠? 아, 털 위에 또 털이 나. 여기 털을 또 확대해 보면 여기 또 털이 나 있어요. 보이죠? 그 털을 또 확대해 보면 그 안에 또 털이 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자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층적 구조라 그러거든요. 히라키 스트럭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털 위에 털이 있고 털 위에 털이 있고 털 위에 털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못 만들지만 자연은 이미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도마뱀이 어쩔 때는 붙고 어쩔 때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비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마뱀이 아랫방향으로 끈끈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손을 쉽게 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만들어낸 게 스티키봇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물론 여기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 발바닥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히라키하게 넣을 수는 없었지만 요 1단계의 아주 단순한 형상으로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띄고 필요할 때 붙고 하면서 도마뱀이 벽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이분은 MIT 교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손바닥을 띄고 붙이고 싶을 때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벽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진 스티키봇이에요. 나머지는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고 여기 센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로 오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겠네. 보면은 여기 털이 나 있는데 여기서는 히라키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한쪽을 깎았어요. 이렇게 한쪽을 깎은 걸로 간단하게 모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붙고 어쩔 때는 안 붙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날 때는 붙게 하고 이렇게 어쩔 때는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을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뱀도 어쩔 때는 끈끈하고 어쩔 때는 미끄럽고 어쩔 때는 거칠어요. 그래서 미끄러울 때는 앞으로 갈 때는 미끄럽지만은 내가 몸의 어떤 부분은 거칠어야지 내 몸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방향적인 끈끈성 이게 예를 들어서 끈끈하지만 끈끈하지 않은 성질 미끄럽지만 미끄럽지 않은 성질을 이용해서 뱀을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뱀의 움직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뱀의 움직임이 재작년에 네이처의 논문에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미케니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뱀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늘 표면에 비늘 위에 비늘 있고 그 비늘 위에 또 비늘 있고 그 비늘 위에 또 비늘이 있어요. 그게 나노 스트럭처의 신비고 그런 히라키한 계층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 뱀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하면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되죠. 이게 이런 뱀 로봇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틈으로 구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지 봐야 되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해요. 얘는 나무도 기어 올라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무도 기어 올라가서 뱀처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니드들을 가지고 기계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방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개자의 요게 기계공학의 핵심도 아니고요. 기계공학의 변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이거는 기계공학의 변두리에 불과해요. 자, 좀 그 변두리를 더 보여드리면 상어 같은 경우에는 상어를 이렇게 미믹해가지고 쾌속보트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떤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진짜 상어처럼 물 밖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막 넘어가죠. 바이오닉카 이거는 벤츠에서 만들어진 카예요. 자동차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이용해서 원래는 자동차는 유성현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물고기 중에 요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모양을 본따 갖고 차를 만들어 봤더니 얘가 오히려 더 유선형보다 훨씬 더 이게 잘 나가네 차가. 그걸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 벤츠의 바이오닉 카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그때 특허를 받았죠. 또 하나는 코끼리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로봇선 같은 게 있죠. 페스토가 독일 회사인데 이 코끼리코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여기 링크랑 막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디 영화에서 봤죠? 그 스파이더맨에서 악당이 등에 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바이오닉한 미케니즘, 바이오닉한 미미킹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잘 없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이런 미케니즘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게 로봇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날개짓 하는 새가 솔직히 다 만들었어요. 우리 돈 비싸서 없는 거지 우리 주변에. 사실 이건 비싸서 없는 거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은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으로 실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실현화되어 있죠. 에어 펭귄. 저희 아들은 이 펭귄을 되게 좋아해요.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펭귄 로봇이. 이게 따분해 보이는데 이거 따분한 거 뭐 어디다 쓰냐.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어요. 잠자리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 이런 잠자리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비행체가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스탑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귀엽죠? 원래 이렇게 기경하기 되게 귀여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 젤리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요 링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과를 오게 되면 배우는데 링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힘도 덜 들어요. 굉장히 적은 에너지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태양열 가지고 나오는 전기 에너지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서 거의 무궁무진하게 영원히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케니즘들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케니즘들이에요. 최근에 굉장히 떴던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우리랑은 관계 없지만 그 포메이션 플라이트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여러 대의 로봇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포메이션 플라이트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알고리즘 몇 개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어과라던가 컴퓨터라던가 기계과라는 그런 데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 후배, MIT 후배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치타 로봇을 만든다고. 그래서 한 2주 전에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왜 만드냐고. 근데 미국은 이런 게 돈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거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리 부러지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어떤 치타의 달리기를 모사해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좀 이따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순간이 나오는데 불쌍하니까 넘겨야죠. 마음 아파. 지금도 부러질 것 같아. 자, 막 그래서 하여튼 얼마 전에 부러졌어. 이거 넘어질 뻔했네.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로봇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했을 때 로봇이 그걸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 수술 로봇이 있죠.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이 고대병원에도 있고 우리나라 병원에 되게 많아요 이미. 그래서 의사는 여기서 여러분들 오락 좋아하죠? 오락하듯이 수술하는 거고, 여기 실제로 로봇 손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의사 손이 들어가려면은 많이 째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구멍만 뚫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굉장히 작은 상처만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의사의 행동에 따라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기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 이거 되게 비싸요. 이거 팔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데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갑상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 수가가 8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개발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뭐 워낙 많이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과 똑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고, 아시모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런 거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인공심장 얘기도 했고 막 하지만은 그런 것들 다 뭉쳐갖고 하나의 바이오닉맨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공 안구도 나와 있고요. 인공 귀도 나와 있고, 인공 허파, 인공 심장, 뭐 인공 신장, 뭐 인공 뭐 장, 뭐 인공 뭐 해가지고 뭐 인공 관절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여기다 집합을 해놓은 거죠. 그 중에 안 되는 게 딱 3개가 있는데요. 안 되는 거 하나가 췌장, 다른 하나가 간, 그 다음에 뇌예요. 제가 하는 게 바로 뇌랑 간하고 췌장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 해야지. 노벨상 받아야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간하고 췌장하고 뇌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요게 이제 인공 신장이죠. 요게 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 똑같이 열려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갔는데 요 잭 안드라카가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 나이 되죠. 15살에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뭐하나. 근데 괜찮아. 아인슈타인은 내 나이 때 이미 세상을 바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15살에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든 애도 있고 12살에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애도 있어요. 윌리엄 유한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딱 여러분들 나이 때 프로그래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계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의 취미가 있다면 또 다양하게 시작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런 기회는 열려있는데 이런 건 그냥 잔소리니까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뭔가를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공학이 굉장히 좋은 답이에요. 자, 첫 번째, 왜 공대를 가야 되냐? 엄마가 공대를 가야 돼서 성적이 공대를 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공대를 가면은 공대의 가장 매력은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너드 알아요? 너드. 바보들이죠, 바보들. 약간 좀 이렇게 여기 나사 좀 빠져 있는 사람들. 저 나사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저 약간 제 약간 또라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 좀 정신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물을 널어놨을 뿐이에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어망 널어놨어. 어망 널어놓고 밑에다가 이걸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빨대 같은 거 되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하고도 만들 수 있어요. 어망 같은 거 쭉 널어놓고.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물 수집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개에서 물을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수집기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돈도 중요하죠. 돈 엄청 벌었어요. 여기 지금 물 흘러가잖아. 지금 막 물 흘러가는 게 보이죠? 지금 물 없는 나라에서 이런 안개 한번 지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물을 수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물 깃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솔직히 우리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펌프 같은 거 연결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큐드럼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큐드럼이라는 드럼통이에요. 드럼통인데 핵심은 뭐냐면 애가 끌고 다니면서 은근히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야, 물 좀 길어와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길어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드럼통을 우리가 보통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를 눕히고 굴릴 수 있게 만들고 요게 밧줄 하나 끼웠거든요. 싸고 간단하고 고장 안 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게 나왔을 때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바로 공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토리로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공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외국 나가면 뭐 봐요? 여기 콜로세움, 그죠? 여기 가우디의 건물.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 뭐 맛집도 다니고 그러지만 주로 건물 보러 다니죠? 그죠? 외국 나가면 보는 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 내가 약간 그렇더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맞죠? 그게 뭘로 나눠진 거예요? 기계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기계. 그죠? 도구가 기계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기계였잖아요. 여러분들 역사는 기계로 나눠진 거예요. 맞죠? 맞잖아. 신석기 아니다. 다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맞잖아요. 예? 그만큼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청동기로 다 도구예요. 다 기계고, 여러분들 메카닉 테란 짱이잖아요. 결국엔 기계라고. 여러분들 미래를 꿈꿀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미래를 꿈꿀 때 미래의 생각으로 꿈꿔요? 뭘로 꿈꿔요? 미래의 미케니즘을 보여주거든요. 미래에 만들어지는 자동차, 미래의 새로운 로봇, 미래의 새로운 뭘 보여주면은 그게 미래가 되거든요. 미래를 정의하는 거 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기계예요. 그쵸?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 세상을 바꿨다는 게 수레의 발명이다. 뭐 또 하나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던 거는 그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성서가 막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뭐 깨었다. 결국엔 발명이 하나의 역할을 하거든요.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증기기관의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은요. 자, 제가 기계공학, 여러분들이 모든 학교에 기계공학과가 다 있는 이유가, 그렇죠? 기계공학과가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다 있는 이유가 그만큼 기계가 핵심적이라서 그래요. 컴퓨터 기계로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거 마이크 기계로 만들어요. 이거 마이크로 손으로 깎나? 네, 기계로 만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지 기계로 만들지. 이걸 뭐 사람이 다 손으로 바느질 하는구나. 뭐 비싼 건 그렇죠. 뭐 기계로 만들잖아요. 맞죠? 옷감도 다 기계로 만들어요. 그거 뭐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의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 기계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의하는 게 바로 공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공돌이도 무식하다 그랬어요. 나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공돌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요즘 같은 세상은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인도하게 될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기계공학이고 왜 공학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은 마지막 그건 뭐냐, 왜 고대인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성적 따라오시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한 가지 내가 지금 그 얘기는 할게요.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고대 와가지고 고연전을 저희 아들하고 매해 가요. 근데 나는 대학교 때 뭐 했나? 근데 진짜 내 대학 4년이 한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야, 차라리 내가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그지 같은 대학생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대인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성적 따라서 오게 분명하고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대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와서 보니까 재밌고 그래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고 저희가 있는 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이제 공학이 뭐다, 기계과가 뭐다, 그 다음에 고대가 어떤 학교다라는 거를, 서울대보단 재밌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실험실 학생들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